지우려서 한 가지가 바뀌니까 바뀌니까 다. 근데 외국 가봤자 저 카메라 켰거든요, 아가씨. 다 떨어지잖아. 아가씨. 오늘 되게 여성스럽네요. 네. 뻑큐는 하지 말고. 그래 차라리 뻑큐보다 그게 낫다. 외고의 메리트가 있으려면 이렇게 가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운정부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운정부는 일반 고등학교이잖아. 그럼 결국에 내신이 좋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인 거고, 그리고 성진이랑도 전에 한번 성진이한테 얘기 들은 건데 운정부 파주 쪽에 애들 중학교 때 시험지 엄청 쉽게 낸다며. 일부러 운정부 보내려고 쉽게 낸다며. 가내신 때문에. 가내신 때문에. 그럼 걔네들은 그냥 결국 그 주변의 학원들은 일반적으로 통합기 시킨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 이해가? 그럼 그 상태에서 올라온 운정부라면 내신 경쟁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운정부 시험이 어렵지 않은 이유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외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외고는 일단 커리큘럼 자체가 빡세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자체가 빡센 데에서 본인이 점수를 내고 내신 좀 확보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빡세지 않을까? 물론 그런 메리트는 있죠. 정규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맞아야 만약에 인서울을 들어간다면 외고에서는 3등급 정도 맞아도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그 3등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국제는 더 빡세죠. 커리큘럼 자체가 더 많으니까. 외국보다요? 외고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국제는 면접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면접도 보죠. 외고도 면접 봐요. 외고도 면접 보고 국제고도 면접을 보는데. 근데 외고나 국제고를 가서 못할 거면은 못하려면은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렇지. 결론적으로 안 가는 게 좋은데 본인이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면 또 할 수 있잖아, 사람이란 게. 근데 가서 너무 막 하위권으로 막 내려가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독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독을 그냥 안 마시느냐, 독이 든 선배를 먹고서는 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외고를 합격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든 싫든. 네. 그렇잖아요. 아깝잖아. 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리고 분명히 대학교에서도 메리트 있게 봐줄 거란 말이지.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건 본인이 그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다는 게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외고를 지원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떨어질 거 생각하고 지원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여기 꼭 붙어야 되는데 라고 지원했는데 떨어진다라는 건 멘탈 타격이기 때문에 좀 비관장한 편이야. 오케이? 외고 갈 거야? 제가 1번 보고 갈 거야?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수동태에 관련된 건데 수동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수동태에 관해서 복습할 건 뭐야? I make it이야. I make it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쪽이에요. 내가 준 거, 내가 두 번째 준 프린트. 앞에 나랑 불러줘. 내가 프린트 2개 주지 않았어? 29. 1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앞에 보고 싶다. 다시 풀어볼게. 자, 보자. 그러면 우린 이런 식의 문장 자체를 능동태라고 불러. 오늘 외고 설명 왔구나. 외고 설명했어? 희망을 잃었어요. 가가지고. 왜? 오늘 내신 가내신 140도 있다는데 몇시 아니 근데 그 거기서 바라는 과목 점수가 높으니까 그런 거. 아, 어차피 보는 과목이야, 영어. 그거는 뭐 국어. 역사 사회 역사 아니에요. 사회를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있는 과목 그러니까 역사를 우선적으로 보고 역사 점수가 좀 미비할 때는 사회로 대체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가 다만 사회로 대체했을 때는 마이너스 가산점이 있겠지.
플러스 가산점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I make it이라는 문장은 저희가 능동태라고 부르거든요. 왜 얘를 능동태라고 불러? 직접 해서 주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주어 입장에서 행동을 하느냐 당하느냐를 봤을 때 행동을 주어가 하고 있다, 행동을 하는 자다라고 하면 오, 한치 쓴다. 주어가 행동 하는 자라고 하면 야 그럼 뭐야 내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어봤을 때 자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능동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능동태가 주어가 행위를 하는 자라면 수동태는 주어가 뭐가 돼야 돼? 행동을 당하는 자가 주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맞니? 이 문장에서 행동을 당하는 자가 누구니? 그렇지, 이시지. 그럼 it을 주어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여기까지 갔어? 자, 이 개는 뭔지 이해갔니? 주어가 행위를 하면 능동태, 주어가 행위를 당하면 수동태라고 얘기했지. 여기까지 연결돼? 그래서 제가 지금 it을 주어로 갖다 쓴 거거든 지금. 오케이? 그리고 뒤에를 갖다 붙여봐봐.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겠지. 그냥 갖다 놔버리면 입만 앞으로 당겨놓으면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여기까지 가? 미쳤다. 그지?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맞지? 그리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보자. 수동태라고 한번 불러보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얘가 능동태고 얘가 수동태라면 우리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느껴야 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니?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해? 얘가 능동태고 얘가 수동태고 얘가 능동태고 얘가 수동태고 서로 관련이 없는 문장이라면 어색하니 안 어색하니? 서로 관련이 없는 문장이야. 그럼 어색해 안 어색해? 안 어색하지. 해석해봐.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얘는 뭐야?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문장이라면 얘는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가. 그런데 이 두 개가 무슨 문장이라면 관련이 있는 능동태가 수동태로 뭐된 문장이라면 변형되어진 문제라면 그때부터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 왜 불편할까? 왜 불편할까? 분명히 주어 행위를 당하는 놈을 주어로 땡겨 썼음에도 문장의 형태가 능동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 여기까지 갔지. 즉 능동태와 수동태가 형태가 똑같아 버리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태를 뭘로 능동태와 수동태에 뭘 차이를 둬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여기까지가. 그래서 make를 어떻게 바꿔? is made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 자, 그 다음 여기 me는 어떻게 가니? by me로 가죠. 그럼 최종 완성된 수동태 문장은 뭐야? It is made by me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수동태예요.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니? 그럼 수동태의 형태가 뭐라는 거고? B 플러스 PP라는 거고. 이해되니? B 플러스 PP라는 거고. 얘는 자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 이때 by가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는 건 알아.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 왜 B 플러스 PP로 바꿔야 되며 왜 미가 by 미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정리하자. 1번. 왜 B 플러스 PP인가? 두 번째. 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하는가? 이걸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걸 판단해 보자는 얘기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성진아, 왜 B 플러스 PP여야 되니? 수동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PP를 써야 되고 근데 그냥 PP를 쓰면 동사가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비동사를 써요. 오케이.
공부를 하라고. 완벽한 대답이었어. 완벽한 대답이었어. 자, 봐봐. 만약에 여기에 잘 봐. 우리가 PP가 뭐야? 과거 분사를 얘기하죠. 과거의 일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과거의 일부분인 PP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태를 쓰려면 PP를 반드시 이용해 줘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갔지? 여기까지 해갔어? 자, 근데 왜 하고 많은 동사 중에 비동사야? 제일 만만하니까. 정답이에요. 제일 많이 쓰이니까.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비동사야? 비동사의 의미 세 가지 읊어봐. 비동사의 의미 세 가지 읊어봐. 첫 번째 뭐니? 저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다솔아, 비동사 첫 번째 무슨 뜻이야? 이다? 그렇지. 이다. 두 번째 무슨 뜻이야? 그냥 뭐 쳐다본 거야. 쳐다보지도 마. 알았어. 뭐야? 뭐냐고? 약간 뭐냐고. 여기 뭐. 있다. 그렇지. 어디 있다. 지성아, 마지막 하나. 있다. 있다 없다 누구야? 나씨. 나랑 무슨 막꼭질하냐? 뭐야? 내가 들을게 어려운 건 뭐야? 하자. 몰라. 있다. 되다. 그렇지, 되다. 수동태가 무슨 뜻이야? 되다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갖다 쓰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어? 비동사에 되다잖아. 되다가 무슨 뜻이야? 행위가 되다. 어떠한 행동을 당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에 비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무슨 말인지가? 두 번째. 그러면 왜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어야 되냐? 왜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야 될까? 주어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자. 지금 주어가 여기서 우리가 좀 풀어보자고 얘들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고. 다솔아, 주어가 저기야, 내가 너 부르면 잉크할래? 왜 저를 혜인아, 주어가 누구 자리로 간 거야? 들어가 목적어 자리로 간 거잖아. 네. 근데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갔는데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가서 그냥 목적격으로 쓰는 거야? 목적격으로 쓰는 게 아니야? 목적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야? 바이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쓴단 말이야.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다 정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법 문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왜 바이 플러스 목적격 형태를 가져야 되냐고. 첫 번째 내가 얘기했던 거. 이 바이가 무슨 뜻이니까? 뭐뭐에? 의해서란 뜻이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두 번째 왜 하필 전치사가 붙냐고. 지성아, 왜 전치사가 붙어야 돼? 서연아, 왜 전치사가 붙어야 돼? 현서? 현서 네. 왜 붙어야 돼? 네? 왜 붙어야 돼? 뭘요? 성진 뭘요? 성진아 왜 전치사 붙어야 돼? 목적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 지금 누굴 빼버렸니? 이 자리를 빼버렸잖아.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버렸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목적어를 앞으로 뺐다라는 얘기는 있는 걸 앞으로 뺐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해갔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이제 우리 서연이가 궁금할 거야. 뭐야, 목적어 앞으로 빼고 주어 가면은 주어가 목적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봐. 얘가 앞으로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봐. 행위를 당하는 자가 주어가 되기 위해서 얘가 앞으로 빠졌지. 여기까지 얘가. 그리고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쓴 다음에 B 플러스 PP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가요. 근데 뒤에 다시 목적어가 나오면 이건 능동태야 수동태야?
몰라요. 이건 능동태, 그렇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 왜 그럴까? 여기 목적어가 나오는 순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목적어가 행위를 당하는 놈이라서 앞으로 뺐다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행위를 당하는 놈을 주어로 주체로서 문장에 적었다며. 여기까지 해가.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또다시 행위를 당하는 놈이 생기잖아. 그럼 또다시 수동태를 만들어야 돼? 그럼 또다시 수동태 만들어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다시 주어 나오고 B 플러스 PP 나오고 다시 목적어 또 나와야 돼. 그럼 다시 또 만들 거야?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얘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존재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갔어?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넘어가 버렸어? 주어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넘어가 버렸는데 목적어로서 쓰일 수는 없으니까 앞에 뭐를 붙여버린 거야? 전치사를 붙여버린 거라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목적어 역할이 아니라 그냥 부사구의 역할이잖아.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제 by를 쓴 게 이해가 가지. 왜 by를 썼어? by가 뭐뭐에 의해서라는 행위자의 뜻이 있으니까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갔어?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갔지. 이게 바로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오케이? 정리됐지? 근데 지금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전부 다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렉스강 1년 이상 다닌 사람 손 들어봐봐. 렉스강 1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원빈 이제 갔어? 오케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한 건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있다고 짜증내지 말고 지금 내가 다시 얘기했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가? 여러분들 절대 탓하는 사람은 아는 거 알잖아. 오케이? 물론 이 상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면 탓하겠지. 미쳤어? 이러면서. 우리 다솜이 선생님 저 이번에 4등급 나왔어요. 막 이러는데 다솜이 아유 잘하고 있어. 이러겠어? 따로 데리고 가지고 대학 안 갈 거야? 정신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가도 되지 않아?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결정도 못 내려요.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땡땡 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이직거리를 할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녔다고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 나와서 땡땡 법대를 나와서 내가 사법고시 불합격하고 내가 회사를 다녔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나는 그냥 결국 회사원 된 거잖아. 그럼 과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4년 졸업하고 나와서 회사원 되는 게 꿈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인생에서 내가 회사원 되는데 대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아니요.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대기업을 다녔다면 대학에 영향을 미친 게 맞겠죠.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로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를 왜 볼 수밖에 없을까? 성실성의 판단 기준이에요. 야, 내가 얘를 데려다 일을 시킬 거야, 그지? 근데 얘가 서울대생이야. 그럼 얘는 뭐가 보장됐어? 적어도 뭔가 하려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라는 게 보장된 거지, 얘는. 그 척도밖에 안 돼요. 서울대 나왔다고 얘가 머리가 월등히 좋냐?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뭐 IQ가 막 다 150, 160일까?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서울대 간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서울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럼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난 도대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얘가 어떻게 서울대 갔는지. 진짜로. 대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어요. 다만 연봉이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그리고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확실히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근데 우리 현서가 창업을 할 거야. 창업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었고 이미 자격증도 있고 그것을 이용한 창업을 할 거야.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대학 안 가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면 대학 가서 시간을 좀 보세요. 시간을 좀 보세요. 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좀 보세요라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서 조금만 벗어나요. 내가 대학도 안 들어가고 20살 넘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잔소리 심하실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시우가 나중에 네가 아들 낳는데 아들이 20살부터 대학도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어. 너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 잘 컸네. 이뻐 죽겠어 우리 아들. 20살 돼가지고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아침부터 일어나서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뭐라고 하고 있어 시우라? 아 우리 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고 있어? 아이고 이뻐라 이러고 있어? 2단 옆차기 날라가겠지 이 미친놈아 이러도. 맞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대학교를 어디라도 다니는 게 방어책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대학생이니까 건들진 않으실 거 아니야. 대학 가서 공부하는 애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오케이? 그리고 생겨요 분명히. 본인의 목적이 생기고 본인의 목표가 생겨요. 무언가를 더 배우다 보면. 오케이? 그래서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명예, 대학에 결정지어지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모습은 보여요. 그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사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연예인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0명이라고 보자? 그럼 여기 대부분이 다 뭐 해야 될 거야? 여기 대부분이 다 뭐 해야 될 거야? 회사 다녀야 될 거지? 그지? 회사 다녀야 될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다 회사 다녀야 되려면 대학은 분명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 얼마를 버는지. 오케이? 오케이? 성진아 뭐라고 했어요? 그만 좀 쓰다듬어. 변태냐? 왜 이렇게 쓰다듬었어 등짝을.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이왕 회사는 될 거면 대기업 다니세요. 오케이? 이왕 회사는 될 거면 대기업 다니세요. 제 친구 대기업 26, 27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눈치 잘 보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용케 10몇 년 동안 안 잘리고 잘 있거든요. 네? 대기업 10몇 년 이상 입사해서 잘리지 않고 잘 다니고 있거든요. 연봉 1억 넘어가요. 연봉 1억 그냥 넘어가요. 중소기업 다니는 제 친구요? 답도 없어요. 감정평가사는 아직도 500도 안 돼요 월급이. 헐. 답답해요. 답답하대요 자기 선생님 말로. 연봉 얼마예요? 그런 거 저요? 싫어요. 월급 저 연봉 20원이요. 저는 무료 봉사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대학교 어디예요? 서울사이버대학교로 몇 분을 얘기해요. 그럴까지 못해요. 선생님한테 불합까지 말라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대학교라. 사이비 아니야. 서울사이버야. 사이버대학교 가려고 하면 이제 그냥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왜 그 버스 타고 그 예쁜 여학생 만나요? 그냥 학교가 다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현강으로. 없지 않나요? 현강 있죠. 서울사이버대학교. 현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혹시 다니건 아니거네. 아니 다녔죠 컴퓨터로. 아니 진짜 그럴지 몰라요. 자꾸 저에 대해서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구멍 날릴 거예요. 자, 야 선생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라고. 무슨 범죄자 바라보는 눈빛으로. 다 저희 학생이고 있어. 자,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없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없다요.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시구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많이 듣는 거. 시구가 영어에 대해 영어를 엄청 잘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엄청 잘할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잠깐만.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없어. 그래 좋아. 이건 삼형식까지는 그래. 오케이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돼요. 삼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근데 사형식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야 잠깐만 기다려봐. 사형식은 주어, 동사. 왜 한글로 쓰고 있었냐? 사형식은 뭐니?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네. 맞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목적어가 몇 개라는 얘기야? 2개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갔어? 목적어가 몇 개야? 2개라는 얘기네. 그럼 얘는 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얘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네. 여기까지 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얘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네. 그럼 얘는 목적어가 하나가 빠지면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수동태로 만들어도 목적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얘가? 여기까지 갔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잖아. 목적어가 몇 개니까 목적어가 2개니까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니까 목적어가 2개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뒤에 목적어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가? 그럼 사형식의 수동태는 이게 적용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해가? 자 봐봐. 내가 줄게. 너한테 무엇을 선물 하나 줄게 라고 얘기했어.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 수동태로 만들어 보자고. 수동태로 만들어보면 어떻게 되겠니? 자 너는 받을 거야. 무엇을 받을 거야? 선물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가? 그럼 얘 수동태인데 뒤에 뭐 나와 있어? 목적어 나와 있잖아. 사형식은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형식 수동태는 삼형식 수동태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얘가?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자 그럼 얘가 해당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기프트 선물이 주어질 거야. 누구에게? to you 너한테. 이렇게 된다고. 잠깐만 얘는 왜 to you야? 얘는 왜 to you야? 얘는 사형식이니까 뭐뭐에게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는 거잖아. 여기까지 얘가? 근데 얘는 삼형식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뭐에게라는 말을 인위적으로 갖다 붙여주는 거잖아. 여기까지 얘가. 그래서 to를 갖다 붙여준 거야. 뭐뭐에게. 여기까지 얘가?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하자. 지금까지 배운 거. 삼형식의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적어가 존재하면 안 돼. 이해됐어? 사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몇 개야? 2개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나가면 뒤에는 목적어가 남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됐어? 그럼 세 번째는 한번 생각해보자. 자 하나가 앞으로 나갔어? 자 뭐가 나갔어? 직접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해갔지? 오케이? 자 직접 목적어가 나간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붙어야 돼. 왜? 뭐뭐에게라는 뜻 때문에. 정리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라고.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근데 지금 오늘 배울 게 뭐야? 동사 구의 수동태야. 쌤, 아이는 어디서 돼요? 생략 가능한 거의 생략해서 써요. 그 생략되는 조건이 뭐예요? 이게 생략되는 조건이 되게 웃겨요. by 플러스 목적격이 행위자잖아요. 행위자의 생략 조건은 행위자가 너무 분명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뭐?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by 플러스 목적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가 나와. 여기까지 얘가. 너무 분명하게 뭐예요? 응? 너무 분명하게 뭐예요? 너무 분명한 거? 문맥상 파악했을 때 준놈이 그놈일 때. 그럼 만약 문제 하나만 쓰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물건이 훔쳐졌어. 근데 누구에 의해서 훔쳐졌는지를 몰라. 도둑한테 훔쳐졌는데 어떤 도둑인지를 몰라. 그런 경우엔 뭐야?
안 써도 돼. 맞지? 불분명하니까. 근데 누가 훔쳐갔어. 근데 그 새끼가 저 새끼야. 그게 문맥상 너무 분명해. 그럼 그때도 안 써줘도 돼. 그러니까 안 써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가.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문장에 수동태 문제에서는 단 한 번도 행위자의 밑줄 쳐본 적은 없잖아. 수동태에서는 단 한 번도 행위자를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냐? 바이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도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죽어도. 낼 수가 없거든. 내봤자 뻔하고. 여기까지 제가 지금 문제 이 개념만 설명하고 바로 좀 넘어갈 건데 여기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잘 봐봐. 동사 구의 수동태예요. 동사 구가 뭐야? 명사 구가 뭐야? 뭐라고? 명사 구가 뭐야? 영어의 최소 단위가 뭐니? 영어라는 말의 최소 단위가 뭐니? 알파벳이지. 알파벳이 모여서 뭘 만드니? 단어를 만들지. 단어가 모여서 뭘 만들어? 구를 만들지. 단어가 모여서 구를 만들지. 맞지? 단어가 모여서 뭘 만들어? 구를 만들지. 맞지? 그 구에서 주어 동사가 생겼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절 하나가 뭐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절 2개 이상이 문장이 될 수도 있지. 이게 영어의 플로우야. 이게 영어 단위의 플로우라고. 여기까지 가. 자, 그럼 이제 동사 구는 뭐야? 동사란 동사 뒤에 단어들이 몇 개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지. 이게 동사 구야. 여기까지 갔어. 동사 구는 이어동사와 이어동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딴 말을 쓰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야. 이어동사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사구라고 구동사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동사 플러스 단어 하나가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동사구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갔어. 동사구 정리하면 동사 뒤에 뭐가 하나 붙어. 그래서 동사와 뭐가 하나 붙은 그게 하나의 뜻을 가지는 경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붙어 다녀야 돼.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look at 뭐뭇을 바라보다. 여기까지 제가 look at 뭐뭇을 바라보다야. look이야 그냥 보다지. look at 뭐뭇을 바라보다야. 이런 게 구동사야. 여기까지 제가 오케이? 자, 이어동사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고요. 구동사는 동사 플러스 부사예요. 쓰지만 안 써도 돼. 괜찮아. 이거 안 외워도 돼. 동사 플러스 부사예요. 근데 구별 안 해요. 현대 영어는 이거 구체적으로 구별 안 해요. 얘 이어동사, 얘 구동사야. 현대 영어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동사 뒤에 뭐 붙어서 하나의 뜻을 가지는 거. 여기까지 제가 여기 보세요. run over, laugh at, take care of, depend on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run over 무슨 뜻이야? 치다, 부딪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오케이? 치다. 미안해. run over 치다라는 뜻이라고요. laugh at 무슨 뜻이야? 조롱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take care of 무슨 뜻이야? 돌보다 이런 뜻이라고. 잘 봐. 너는 달리다지. 너는 달리다지. 뒤에 오버가 같이 붙어줘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얘가 런하고 오버하고 몇 개야? 단어 2개지. 그러니까 얘가 동사 구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정리돼? 여기도 마찬가지. 래프 무슨 뜻이야? 미소 짓다지. 오케이? 래프 at 해야 무슨 뜻이야? 조롱하다, 놀리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동사와 이 동사가 몇 개야? 지금 2단어지. 그러니까 동사 구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제가 써. 동사구의 수동태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아기 사슴이 was run이야. 그럼 얘는 달려졌다지. 그치? 달려졌다지. 근데 자동차에 치였어. 그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뒤에 뭐가 붙은 거야? 오버가 붙은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얘는 무슨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동사 구, 동사 뒤에 지성아, 동사 뒤에 뭐가 붙어있는 경우에 여기까지 갔어? 동사 뒤에 뭐가 붙어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동사 뒤에 뭐가 붙어서 하나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동태로 바꿔도 뒤에 붙어있는 놈 그대로 붙여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해가? 오케이? 따로 떼어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해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